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막 떠오르려 할 때 26살의 갈색 눈에 물결치는 갈색 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 이지은은 웅장한 철제 대문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앞에 우뚝 솟은 장엄한 저택을 바라보았다. 강남구 최고의 부촌에 자리 잡은 김 가문의 집이었다. 이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새로 다린 흰색 블라우스의 깃을 매만졌다. 오늘은 이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첫날이었고 그녀는 좋은 인상을 남기겠다고 다짐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온 가정부 이지은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쇳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다. 이지은은 자갈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완벽하게 가꾸어진 정원이 양옆으로 펼쳐졌다. 모든 색깔의 장미와 정교하게 다듬어진 관목, 대리석 분수가 엽서에나 나올 법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이지은이 현관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에서 먼저 열렸다. 엄격해 보이는 표정의 나이든 여성이 완벽한 한여복 차림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이지은 씨겠죠? 그 여성이 말했다. 목소리는 자세만큼이나 딱딱했다. 저는 박 여사입니다. 가정부장이에요. 따라오세요.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여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은 인상적이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했다. 벽에는 김 가문의 조상들로 보이는 인물들의 유화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김 여사님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박 여사가 말했다. 그녀는 이지은을 화려하게 장식된 복도를 따라 안내했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이지은은 김수진과 마주쳤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다.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은은하지만 값비싼 보석을 하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김가의 아들 민수였다. 어서 오세요, 이지은 씨. 수진이 환영의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거리감이 느껴졌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민수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는 끊임없는 관심과 엄격한 일정이 필요해요. 이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물론이죠, 김 여사님.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다. 박 여사가 당신의 방과 해야 할 일들을 보여줄 거예요. 민수야, 이지은 씨에게 인사하렴. 민수는 책 뒤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커다란 갈색 눈과 수줍은 미소를 지닌 아이였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안녕, 민수야. 이지은이 대답했다. 그의 키에 맞춰 허리를 굽혔다. 만나서 반가워. 네가 읽고 있는 책이 뭐니? 민수가 대답하려던 찰나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수진, 내가 부탁한 서류 어디 있지? 이지은은 돌아서서 키가 크고 위압적인 모습의 남자가 응접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심각하고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수의 아버지인 김재훈님이 틀림없었다. 재훈은 이지은에게 잠깐 시선을 주었을 뿐 곧바로 아내에게 주의를 돌렸다. 오늘 오후 회의에 그 서류가 필요해. 서재에 있어요, 재훈 씨. 수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어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지은 씨, 이쪽은 제 남편 김재훈입니다. 재훈은 마침내 이지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이 그녀를 재빨리 평가했다. 아, 그래요. 새 가정부군요. 전임자보다는 더 유능하길 바랍니다. 이지은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김 사장님, 민수를 잘 돌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훈은 손을 무심하게 휘저었다. 그러길 바랍니다. 무능한 사람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는 더 이상의 말도 없이 방을 나갔고 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수지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한숨을 쉬더니 태연한 척 했다. 좋아요, 이지은 씨.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매우 바쁜 편이에요. 빨리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의 차가운 태도에 낙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물론이죠, 김 여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여사가 이지은을 방 밖으로 안내하는 동안 이지은은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길을 주었다. 민수는 그녀에게 작은 미소를 보냈다. 그 순간 이지은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아이를 돌보고 이 독특한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지은은 김가의 저택에 온 것이 모든 거주자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이 드러나고 가족의 유대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시험받게 될 것이었다. 김 저택에서의 나날은 거의 군대식 일과처럼 흘러갔다. 이지은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주방으로 내려가 민수의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왔다. 처음에 차가운 환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곧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민수는 다정하고 영리한 아이였지만 종종 내성적이고 외로워 보였다. 이지은은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점차 수줍음의 껍질 아래 숨겨져 있던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성격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민수가 이지은을 놀라게 하는 질문을 했다. 이지은 씨, 아빠는 왜 저랑 놀아주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이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저택에서 지낸 몇 주 동안 그녀는 재훈이 간단한 인사나 짧은 지시 외에는 거의 아들과 소통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민수야.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아빠는 일이 많고 책임도 크셔. 아빠도 분명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실 거야. 하지만 때로는 어른들은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단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지은은 그의 눈에 슬픔이 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언젠가 아빠가 저랑 놀아주실까요? 그럼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이지은이 긍정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그동안 우리가 엄마가 선물해 주신 새 블록놀이를 해볼까? 민수의 얼굴이 제 안에 환하게 밝아졌고 곧 그들은 정교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열중했다. 이지은은 아이가 조금의 관심과 애정만으로도 이렇게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날이 갈수록 이지은은 민수뿐만 아니라 수진과 저택의 다른 직원들의 신뢰도 얻어갔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비판적이었던 박 여사조차 젊은 가정부에게 더 친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훈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그는 거의 집에 없었고 집에 있을 때도 가족보다는 일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이지은은 종종 멀리서 그를 관찰하며 그의 직업적 성공과 감정적 냉담함 사이에 대조의 의문을 품었다. 어느 오후 이지은이 서재에서 민수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 재훈의 서재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이지은은 조용히 반쯤 열린 문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계속할 순 없어요, 재훈 씨. 수진의 목소리가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가 당신을 필요로 해요.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언제쯤 과거는 과거로 놔두실 건가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수진. 재훈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말이야. 그럼 설명해 보세요. 수진이 외쳤다. 우린 가족이에요. 재훈 씨, 서로 신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긴 침묵이 이어졌고 그 후 이지은은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민수의 책에 열중하고 있는 척했다.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서재에서 나왔다. 그 사건은 이지은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재훈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 이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가족을 괴롭히는 어두운 과거는 무엇일까? 그녀의 생각은 주방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지은은 망설임 없이 소리의 근원을 향해 달려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주방에 들어서자 무서운 광경이 펼쳐졌다. 민수가 얼굴이 빨개진 차에 서 있었고 양손으로 목을 감싸고 있었다. 박 여사가 그의 옆에서 필사적으로 등을 두드리고 있었다. 질식하고 있어요. 박 여사가 목소리에 공포가 역력한 채로 외쳤다. 이지은은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응급처치 훈련을 떠올리며 재빨리 민수에게 다가가 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하임리히 요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몇 초간의 고통스러운 순간 후 사과 조각이 민수의 입에서 튀어나왔고 아이는 즉시 기침을 하며 힘겹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아이를 안고 달래는 말을 속삭였다. 한편 박 여사는 미친 듯이 민수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몇 분 후
수진이 주방으로 뛰어들어왔고 재훈이 바로 뒤를 따랐다. 그들의 얼굴에 공포의 표정이 이지은의 팔에 안겨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민수를 보자 안도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우리 아기. 수진이 외치며 아들을 껴안으러 달려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 여사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이지은은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목격했다. 재훈의 차가운 파차대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잠시 동안 그의 눈에 진정한 두려움과 걱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고마워요. 재훈이 갑자기 이지은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우리 아들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녀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이지은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그날의 사건들을 돌이켜보았다. 그녀는 김 가족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차가운 외면 아래 숨겨져 있던 취약성과 사랑의 일면을 엿본 것이다. 이지은이 모르는 사실은 이 사건이 가족과의 관계, 특히 재훈과의 관계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김가의 가장이 자신의 주위에 쌓아올린 벽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지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밀과 위험의 세계로 발을 들이고 있었다. 주방에서의 사건 이후 몇 주 동안 김 저택의 분위기가 미묘하지만 눈에 띄게 변화했다. 이지은은 재훈이 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아챘다.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지만 때때로 그가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에 자부심과 후회로 보이는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오후 이지은이 정원에서 민수의 학교 프로젝트를 돕고 있을 때 재훈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의 놀라움 속에 그는 그들 옆 잔디밭에 앉았다. 뭐 하고 있니? 그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처음에 아버지의 존재에 놀랐지만 곧 태양계에 대한 자신의 프로젝트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재훈이 귀에 깊게 듣고 질문하고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순간은 박 여사가 와서 재훈에게 서재에 긴급한 전화가 왔다고 알리면서 깨졌다. 미안하다. 이 전화를 받아야겠구나. 재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잠시 그의 눈에 좌절감이 스치는 것을 이지은은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다. 잘했다. 민수야 계속 열심히 하렴. 재훈이 멀어지는 동안 이지은은 민수의 눈에 실망감이 서린 것을 보았다. 야, 이거 끝내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그녀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지만 이지은은 걱정의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재훈을 계속해서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중요한 일은 대체 무엇일까? 그날 밤 이지은이 잠들기 전 평소처럼 집안을 점검하고 있을 때 재훈의 서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긴박하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톤에 그녀는 멈춰 섰다. 그들을 계속 무시할 순 없어 재훈 씨. 그녀가 모르는 목소리가 말했다.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어. 이미 그들에게 내가 빠졌다고 말했잖아. 재훈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나는 가족이 있어 삶이 있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할 순 없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 낯선 목소리가 주장했다. 당신이 한 일, 우리가 한 일 그냥 등 돌리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야. 긴 침묵이 이어졌고 이지은은 문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근처의 기둥 뒤로 숨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서재 문이 열리고 이지은이 전에 본 적 없는 남자가 나왔다. 그는 키가 크고 위협적인 모습이었으며 왼쪽 뺨에는 흉터가 있었다. 그 남자는 복도 양쪽을 살펴본 후 빠르게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이지은은 발걸음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숨겨진 곳에서 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재훈은 대체 무엇에 연루된 걸까? 그 후 며칠 동안 이지은은 들은 대화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재훈을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했다. 그의 행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다. 어느 오후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던 중 이지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가장 높은 선반에 있는 책 하나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책을 바로 잡으려고 하자 책이 떨어졌고 그 뒤에 작은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이지은은 주위를 둘러보며 혼자인지 확인한 후 그 공간의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안에는 오래되고 구겨진 노란 봉투가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신문 기사 조각들이 있었다. 사진들은 더 젊었을 때의 재훈이 위험해 보이는 남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대담한 강도와 정교한 범죄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재훈이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단 말인가? 이것이 그가 벗어나려고 하는 어두운 과거인 걸까? 그녀가 본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도서관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재빨리 모든 것을 봉투에 넣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수진이 방에 들어오기 직전이었다. 아, 이지은 씨 여기 있었군요. 수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를 준비시켜주세요. 오늘 밤 재훈의 투자자들과 중요한 저녁 식사가 있어요.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물론이죠, 김 여사님, 바로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수진을 따라가는 동안 이지은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김저택의 비밀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둡고 위험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날 밤 투자자들과의 저녁 식사 동안 이지은은 손님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재훈의 혼란스러운 과거와 연관되어 있는지 궁금했다. 식사 참석자들 중 한 남자가 특히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세련되고 카리스마 있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분은 최상우 씨입니다. 재훈이 그를 소개했다. 오랜 친구이자 이제는 우리 프로젝트의 귀중한 투자자죠. 이지은은 재훈이 오랜 친구라는 말을 할 때 턱을 굳히는 것을 알아챘다. 이 남자가 그의 범죄 과거의 일부일까? 디저트를 서빙하는 동안 이지은은 대화의 일부를 엿듣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 생각나네 재훈아. 상우가 눈까지 미소 짓지 않은 채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다니. 재훈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도 변하는 법이지. 상우야, 우리 모두 성장했잖아.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말이지. 상구가 재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대답했다. 이지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위협을 느낄 수 있었고 재훈도 그것을 알아챘음이 분명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진 후에도 이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림은 끔찍했다. 김재훈,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냉담하지만 사랑이 있는 아버지는 어두운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묻혀있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달빛에 비친 정원을 바라보며 이지은은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재훈과 대면해야 할까? 수진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비밀을 지키고 사랑하게 된 이 가족을 보호해야 할까? 이지은이 모르는 것은 그녀의 결정이 김가의 운명을, 그리고 그녀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려 하고 있었고 그녀는 다가오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투자자들과의 만찬 이후 며칠간 김저택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지은은 재훈이 그 어느 때보다 산만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종종 서재에 몇 시간씩 틀어박혀 있다가 나올 때면 온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수지는 명백한 걱정의 순간과 특히 민수 앞에서 정상인 척 하려는 순간 사이를 오갔다. 민수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답게 공기 중의 긴장감을 감지한 듯 더욱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했다. 어느 오후 이지은이 정원에서 민수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 아이가 그녀를 놀라게 하는 질문을 했다. 이지은 씨,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에 이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물론이지 민수야. 네 아빠는 너와 엄마를 무척 사랑하셔. 그럼 왜 항상 슬퍼 보이고 화나 보이세요?
민수가 고집스럽게 물었다. 그의 큰 갈색 눈은 혼란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노력했다. 때로는 어른들에게 이상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내 아빠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나는 그가 이 세상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다고 확신해.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지은은 그녀의 말이 아이의 걱정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순수한 아이를, 그의 가족을 위협하는 어두운 비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민수를 재운 후 이지은은 평소처럼 자기 전에 집 안을 점검하던 중 주 침실에서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멈춰 서서 계속 갈지 아니면 듣고 있을지 고민했다. 가족에 대한 걱정이 사생활 존중보다 더 컸다. 이렇게 계속 갈 순 없어요, 재훈 씨. 수진의 목소리가 좌절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저를 믿지 않으세요? 복잡해, 수진아. 재훈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과거의 일들, 내가 했던 일들, 네가 모르는 게 나을 거야. 우린 가족이에요, 수진이 외쳤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그렇게 끔찍해서 저한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긴 침묵이 이어졌고 이지은은 문으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근처 기둥 뒤로 숨었다. 문이 열리고 재훈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의 표정이 가득했다. 그는 서재로 향했고 필요 이상으로 세게 문을 닫았다. 이지은은 잠시 기다렸다가 숨겨진 곳에서 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고 그녀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무엇을? 다음 날 이지은이 재훈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평소에는 박 여사가 하는 일이었지만 감기 때문에 그녀에게 위임했다.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책상 서랍 중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도서관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봉투의 가장자리가 보였다. 문 쪽을 긴장되게 바라보며 아무도 오지 않는지 확인한 이지은은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더 많은 사진과 문서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그녀가 전에 봤던 것들보다 더 최근의 것들이었다. 재훈과 최상구, 그리고 다른 의심스러운 모습의 남자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다. 문서들은 금융거래 기록인 것 같았지만 숫자들은 천문학적이었고 회사 이름들은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갑자기 이지은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공황 상태에 빠져 그녀는 서둘러 모든 것을 봉투에 다시 넣으려 했지만 서두르다 보니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책상 밑으로 미끄러졌다. 이지은이 사진을 주워 들려고 몸을 굽히는 순간 문이 열렸다. 재훈이 들어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 멈춰 섰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위험하리만치 낮았다. 이지은은 천천히 일어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저 청소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박 여사님이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요. 재훈의 눈이 좁아지며 이지은이 아직 손에 들고 있는 봉투에 고정되었다. 그게 뭐요? 이지은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재훈의 표정을 보니 그것이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김 사장님,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란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를 보고 들었어요. 사장님이 공영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재훈은 한참 동안 이지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이지은의 놀라움 속에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네가 무엇에 휘말리려 하는지 모르고 있어, 이지은 씨.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 과거에는 내가 했던 일들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지은이 부드럽게 물었다. 민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요.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위험한 사람들이지. 최상우 씨 같은 사람들 말이죠. 이지은이 말했고 재훈이 그 이름을 듣고 긴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상우와
나는 예전에 함께 일했었지 합법적이지 않은 일들을 말이야 수진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군요. 이지은이 말을 이었다. 재훈이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통찰력이 있군. 김 사장님, 이지은이 모든 용기를 짜내어 말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란 걸 압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께 이 모든 걸 털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민수도 마찬가지고 만약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이미 고통받고 있어요. 이지은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민수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김 여사님은 당신을 돕고 싶어 필사적이에요. 비밀이 외부의 어떤 위험보다도 그들을 더 망가뜨리고 있어요. 재훈은 한동안 말없이 이지은의 말을 곱씹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지은은 그의 눈에서 전에 본 적 없는 결의를 보았다. 내 말이 맞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들을 아프게 하고 있었어. 수진과 이야기를 해야겠어. 이지은은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옳은 결정이에요, 김 사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재훈이 감사와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넌 이미 해야 할 것 이상을 했어. 이지은, 이건 위험할 수 있어. 너를 필요 이상으로 연루시키고 싶지 않아. 저는 이미 연루되어 있어요. 이지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가족을 걱정해요. 민수, 김 여사님, 그리고 사장님도요.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이지은, 넌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지. 그날 밤 이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재훈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었다. 수진에게 이야기하도록 그를 설득한 것이 옳은 일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위장 속에 매듭이 지어지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수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구와 그의 집단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김저택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지은은 주방에 내려갔을 때 즉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 여사가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인님, 내외분께서 밤새 서재에 계셨어. 가정부장이 속삭였다.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지은, 그리고 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이지은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민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재훈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었다. 박여세게조차도 잠시 후 수진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결의가 있었다. 이지은 씨, 잠시 서재로 와주시겠어요? 수진이 부탁했다. 재훈과 제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게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이지은은 수진을 따라 서재로 향했다. 재훈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하지만 이지은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앉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수진과 저는 밤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제 과거에 대해, 상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모든 것을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이해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숨겼는지도요. 그리고 이제 재훈이 계속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지은 씨. 이지은은 놀라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제 도움이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당신은 똑똑하고 관찰력이 뛰어나요, 수진이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수가 당신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민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면 해요. 상구와 그의 집단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재훈이 설명했다. 그들은 나를 압박하려 할 것이고 어쩌면 내 가족을 통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이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받아들였다.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재훈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언가죠. 그들은 그것을 실행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 거절하신다면? 이지은이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내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할 거예요. 재훈이 대답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 내 평판, 내 회사 모두 파괴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수진과 민수가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지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상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든 도울 결심이 서 있었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위험하고 계획이 성공하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다음 1시간 동안 재훈과 수진은 이지은에게 그들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성공한다면 재훈을 그의 과거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었다. 계획은 상우와 그의 집단에게 함정을 설치하여 그들의 현재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재훈은 그들과 협력하는 척하면서 비밀리에 경찰의 오랜 지인과 함께 조직에 대한 확실한 사건을 만들어갈 것이었다. 당신의 역할은 이지은 씨, 재훈이 설명했다. 겉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민수를 안전하게 지키고 이 모든 일로부터 멀리 떨어뜨게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세요. 수상한 점이 보이면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즉시 알려주세요. 이지은은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저를 믿으셔도 돼요. 고마워요. 이지은.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예요. 서재를 나오면서 이지은은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민수의 가정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위험한 속임수와 비밀의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다음 며칠은 긴장과 강제된 정상성이 뒤섞인 날들이었다. 이지은은 민수에게 정상적인 일과를 유지하려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위험의 징후를 주에 깊게 관찰했다. 재훈은 집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표면적으로는 사업 회의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지은은 그가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진은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지은은 재훈이 문을 나설 때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두려움을 볼 수 있었다. 어느 오후 이지은과 민수가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그녀는 길 건너편에 낯선 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지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수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민수야,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거 마무리할까? 여기 좀 추워지는 것 같아. 민수는 색칠 공부에 열중한 채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은은 아이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문을 닫기 전 의심스러운 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민수를 안전하게 그의 방에 데려다 놓은 후 이지은은 재빨리 재훈과 수진에게 의심스러운 채 대해 알렸다. 확실해요? 우리를 보호하도록 배정된 경찰관 중 한 명이 아니었나요? 재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경찰관들의 차를 알아요. 이건 달랐어요. 그리고 그 남자 그에게서 뭔가 소름 돋는 게 있었어요. 수진이 창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차가 없어졌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님께 전화해야겠어요. 재훈이 결심한 듯 전화기를 꺼냈다. 경비를 강화해야 해요. 재훈이 형사와 통화하는 동안 이지은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을 나눴다. 다음 며칠은 긴장과 겉보기에 정상적인 일상이 뒤섞인 차에 지나갔다. 경찰은 김저택 주변의 감시를 강화했고 재훈은 추가로 사설 경비원을 고용했다. 이지은은 항상 경계 상태를 유지하며 위험의 징후를 찾았다. 어느 날 밤 이지은이 민수를 재우려고 할 때 아이가 놀라운 질문을 했다. 이지은 씨, 우리 집 주변에 왜 경찰이 그렇게 많아요? 이지은은 가슴이 아파왔다. 그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수가 변화를 눈치챘던 것이다. 민수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때로는 어른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법정에서 네 아빠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약간의 추가 도움이 필요해. 민수가 걱정스러운 큰 갈색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위험해요? 이지은은 아이를 꼭 안았다. 아니 얘야, 우리는 안전해. 우리 모두가 너를 지키고 있어. 네 아빠, 엄마, 나 그리고 모든 경찰관들 걱정할 필요 없어. 그녀의 말이 민수를 안심시켰지만 이지은은 아이에게 완전히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민수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주요 책임 중 하나라고 스스로를 상기시켰다. 다음 날 재판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훈은 최종 증언을 했고 법정에서 최상우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이지은과 수지는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며 전화를 주시했다. 마침내 재훈의 전화가 왔을 때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끝났어. 재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렸어. 상우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그들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지은을 껴안았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마침내 끝났네요. 하지만 이지은은 불안한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더 위험한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두려움은 그날 밤 현실이 되었다. 재훈이 집에 돌아왔고 가족은 특별한 저녁 식사로 재판의 종결을 축하하고 있었다. 민수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새 어른은 식당에서 몇 주간의 긴장 끝에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무슨 일이죠? 수진이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군가가 대답하기도 전에 집 어딘가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들어왔어. 재훈이 외쳤다. 빨리 안전실로. 이지은은 공포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민수. 그녀가 외쳤다. 민수를 데리러 가야 해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지은은 어둠 속에서 계단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무거운 발소리와 남자들의 목소리가 명령을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민수의 방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렸다. 아이는 침대 옆에 서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크고 겁에 질려 있었다. 이지은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슨 일이에요? 쉿, 얘야. 이지은이 대답하며 그를 팔에 안았다. 괜찮을 거야. 우리 게임을 할 거야. 알겠지? 아주 조용히 있다가 숨을 거야. 이지은은 민수를 옷장으로 데려갔다. 복대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들 뒤로 문을 닫았다. 그들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앉았고 이지은은 민수를 꼭 안은 채 귓게 위로에 말을 속삭였다. 발소리가 방으로 다가왔다. 이지은은 숨을 멈추고 조용히 기적을 빌었다. 갑자기 복대에서 소리치는 소리와 싸움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이지은은 안도의 물결을 느꼈다. 도움이 도착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안도감은 총성과 더 많은 고함 그리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자 곧 사라졌다. 이지은, 민수야. 재훈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들렸다. 여기에요. 이지은이 소리쳤다. 민수를 여전히 팔에 안은 채 옷장에서 나왔다. 우리 여기 있어요. 재훈이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수진과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바로 뒤를 따랐다. 순식간에 민수는 부모의 팔에 안겼고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이지은은 안도와 피로가 뒤섞인 감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재앙에 아주 가까이 갔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찬 침입자들을 데리고 나가는 동안 하정우 형사가 가족에게 다가왔다. 상우의 조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유로운 멤버들이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마지막 필사의 시도였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실제로 위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이지은에게로 돌아서서 그녀를 가족의 포옹에 포함시키기 위해 팔을 벌렸다. 고마워요. 그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다. 민수를 지켜주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지은은 포옹에 동참하며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마침내
몇 달간의 두려움과 불확실성 끝에 정말로 끝난 것 같았다. 가족은 안전했고 하나로 뭉쳤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방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이지은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제 이곳이 그녀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었다. 다음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경찰은 계속해서 들락거리며 진술을 받고 보안을 강화했다. 기자들은 상우 사건의 극적인 결말에 대한 특종을 얻기 위해 김 저택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김 가족과 이지은이 폭풍 한가운데서 찾은 평온함을 붙잡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이지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작은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돌아보니 민수가 아직 잠에 취한 눈으로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꼬마야. 이지은이 미소 지으며 그의 키에 맞춰 몸을 낮추었다. 잘 잤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지은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진지함이 있었다. 이지은 씨, 아이가 속삭이듯 말했다. 나쁜 사람들이 다시 올까요? 이지은은 가슴이 아파왔다. 그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그의 나이에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녀는 신중하게 대답을 고민했다. 아니, 얘야. 그녀가 마침내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쁜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네 아빠와 경찰들, 그리고 많은 용감한 사람들이 그들이 다시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했어. 민수는 이 정보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했다. 그의 작은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약속해요? 약속할게. 이지은이 대답하며 아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내가 약속을 항상 지킨다는 거 알지? 민수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고 이지은은 아이의 작은 몸에서 긴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민수가 다시 그의 나이에 맞는 근심 없는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날 늦게 재훈은 이지은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거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있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가 그들 각각을 바라보며 시작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해. 새로운 시작 말이야.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고 계속하도록 격려했다. 긴 휴가를 갔으면 해. 재훈이 계속했다. 여기서 멀리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가족으로서 치유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 이지는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당연히 가족은 회복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녀는 그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의 계획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섰다. 어디 가세요, 이지은 씨? 재훈이 놀란 듯이 물었다. 저는 가족 계획을 논의하실 때 프라이버시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이지은이 망설이며 대답했다. 수진과 재훈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수진이 말했다. 이지은 씨, 재훈이 가족이라고 말할 때 당신도 포함돼요. 우리는 당신 없이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이지은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가족의 일원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당신은 단순한 가정교사 이상이에요. 재훈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 가족을 하나로 지켜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 아들을 지켜준 사람이죠. 당신은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이지은 씨, 그렇게 되고 싶다면 말이에요. 민수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은에게 달려가 안겼다. 제발 그러겠다고 해요. 그가 간청했다. 당신 없이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이지은은 자신을 바라보는 기대에 찬 얼굴들을 보며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으로 어딘가에 속해 있다고, 진정으로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꼈다. 네. 그녀가 감정에 복받쳐 속삭였다. 네,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고 곧 이지은은 가족 모두의 포옹 속에 휩싸였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이루었다. 다음 몇 주는 준비로 바빴다. 그들은 도시의 소음과 힘든 시간의 기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적한 해변 별장에서 한 달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지은은 짐 꾸리는 것을 도왔고 민수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책들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확인했다. 출발하는 날,
채 짐을 싣는 동안 이지은은 뒤를 돌아 김저택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차갑고 위협적으로 보였던 저택이 이제는 좋은 추억과 나쁜 추억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수가 차 주변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수진이 재훈이 한 말에 웃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집이란 장소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변으로 가는 여행은 길었지만 웃음과 노래로 가득 찼다. 민수는 이지은과 함께 뒷좌석에 앉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지고 있었고 하늘은 황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해변 별장은 아름다웠다. 바다를 향한 큰 창문들과 야외 식사에 완벽한 테라스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곳을 감싸고 있는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그날 밤 민수가 여행에 흥분으로 지쳐 잠든 후 세 어른은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알아요? 재훈이 편안한 침묵을 깨고 말했다. 1년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수진이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식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지은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처음 김저택에 왔을 때 너무 긴장되어 있었어요. 가족을 찾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될 사람을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재훈이 이지은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참 흥미롭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감춰진 감정을 담아 말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세요. 우리는 여기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요. 해변에서의 날들은 햇볕, 모래, 웃음으로 가득 찬 채 빠르게 지나갔다. 민수는 지속적인 관심과 편안한 환경 속에서 활짝 피어났다. 이지은은 아이가 정교한 모래성을 짓고 파도 속에서 첨벙거리고 해변을 따라 갈매기를 쫓는 모습을 기쁘게 지켜보았다. 어느 오후 민수가 낮잠을 자는 동안 이지은은 재훈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서 걸었고 재훈이 입을 열었다. 알아요, 이지은 씨. 그가 부드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어요. 이지은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걸요. 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필요해요.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저는 엉망이었죠.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가족을 지키려는 절박함에 그들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하나로 지켜주었어요. 제가 그 순간 줄 수 없었던 사랑과 관심을 민수에게 주었고요. 제가 없을 때 수진을 지지해 주었죠. 그리고 저에게 옳은 일을 할 용기를 주었어요. 이지은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재훈 씨, 저는만 말을 마치게 해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필요로 했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위험해졌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재훈이 그녀를 안아주었고 한동안 그들은 그렇게 서 있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재훈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있었다. 자, 이제 가서 그 꼬마 잠꾸러기를 깨워서 서핑을 가르쳐 볼까요? 이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완벽해요. 날들이 지나 주가 되고 그들은 어느새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짐을 싸면서 이지은은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더 이상 김저택을 일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그녀의 집이었다. 귀갓길은 미래에 대한 흥분된 계획들로 가득 찼다. 민수는 자신의 방을 해변 테마로 꾸미고 싶다며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수지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위한 환영 파티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그리고 재훈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자원과 인맥을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마침내 김저택에 도착했을 때 이지은은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에 놀랐다. 한때 차갑고
위협적으로 보였던 저택이 이제는 따뜻하고 친숙하게 느껴졌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여사가 따뜻한 미소로 문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이 문지방을 넘어설 때 이지은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집에 있었다 이어지는 몇 달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재훈은 약속대로 그의 인맥과 자원을 활용하여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그들에게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여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수지는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특히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는 일에 집중했다. 이지은은 자신의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가족 내에서의 역할 외에도 그녀는 아동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민수와의 경험과 어려운 상황을 겪은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은 열망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민수는 확장된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났다. 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며 한때 그곳을 지배했던 긴장과 두려움의 마지막 흔적들을 지워갔다. 어느 오후 가족 모두가 정원에서 바비큐를 즐기고 있을 때 이지은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충만감을 경험했다. 재훈은 그릴 앞에서 민수와 장난을 치며 요리하고 있었다. 수지는 이 자리에 합류한 박 여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생각에 빠졌네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지은은 고개를 돌려 수진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게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지은이 대답했다. 제가 이 모든 것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말이에요.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다. 우리가 행운아예요. 이지은 당신이 우리를 구했어요. 여러 면에서요. 이지은이 대답하기 전에 민수가 그들에게 달려왔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엄마, 이지은, 와요. 아빠가 먹을 시간이래요. 웃으며 두 여성은 아이의 열정에 이끌려 갔다. 정원 테이블에 모두 앉자 재훈이 건배를 제안했다. 가족을 위해. 그가 말했다. 그의 시선이 주변에 웃는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를 위해, 우리를 어둠을 통과해 빛으로 이끈 사랑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따라 말했다. 그리고 태양이 김저택 위로 지면서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이지은은 자신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를 받아들인 이 가족 안에서, 함께 만들어낸 이 집에서, 모든 시험을 이겨낸 이 사랑 안에서 한때 긴장된 채로 차갑고 거리감 있는 저택에 도착했던 가정교사는 이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핵심적인 일원이 되었다. 과거의 비밀과 위험은 이제 밝고 희망찬 미래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한 하루의 황혼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받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이지은은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들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과 웃음,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장이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김 가족의 일상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다. 최상구와 그의 조직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재훈은 긴 시간을 법정에서 보내며 증언하고 과거와 마주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가족 내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적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민수의 가정교사가 아니었다. 가족 전체를 위한 지원체계가 되었다. 그녀는 수진이 집안일과 사회적 약속을 관리하는 것을 도왔고 재훈이 증언하기 전 의심의 순간을 겪을 때 그를 지지했으며 여전히 민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아이는 추가적인 사랑과 관심 속에서 더욱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이지은과 민수가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아이가 그녀를 놀라게 하는 관찰을 했다. 이지은 씨. 그가 나이에 맞지 않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요즘 더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엄마도 더 이상 항상 슬퍼 보이지 않아요. 이지은은 통찰력 있는 아이에 대한 애정의 물결을 느꼈다. 맞아, 민수야. 네, 부모님은 힘든 시간을 겪으셨지만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 당신 때문인가요? 민수가 물었다. 그의 큰 갈색 눈이 그녀를 응시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런가요? 이지은은 아이의 질문에 감동받아 그의 키에 맞춰 몸을 낮추었다. 오, 민수야. 상황이 좋아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내 부모님은 매우 강하고 용감하셔. 그리고 너 우리 작은 꼬마야. 너는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는 기쁨의 원천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민수가 그녀를 꽉 안았다. 당신이 남아주셔서 기뻐요. 이지은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민수야. 이지은이 대답했다. 그녀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된 이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민수를 재운 후 이지은은 늘 그렇듯이 재훈과 수진과 함께 서재에 모였다. 재훈은 특히 지쳐 보였고 얼굴에 스트레스의 흔적이 역력했다. 오늘은 어땠어요? 수진이 부드럽게 물으며 남편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재훈이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힘들었어요. 상우의 변호사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내가 그만큼 죄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검사가 내 협조와 내가 감수한 위험을 잘 변호해 주었어요. 잘 하고 계세요, 재훈 씨. 이지은이 지지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훈이 피곤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마워요. 이지은,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에요. 수진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지은.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충분히 감사할 수 없어요. 이지은은 칭찬에 얼굴을 붉혔다.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이 가족은, 여러분은 저에게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 순간이 재훈의 전화 벨소리로 중단되었다. 그는 번호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전화를 받았다. 하정우 형사님, 네, 듣고 있습니다. 재훈의 표정이 통화를 들으며 혼란에서 걱정으로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 수진과 이지은이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정우 형사님이었어요. 재훈이 긴장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들이 몇 가지 우려되는 통신을 감지했대요. 상우에 아직 체포되지 않은 일부 동료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계획한다는 거죠? 수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역력했다. 확실하지 않대요. 재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형사님은 그들이 우리를 협박해서 내가 증언을 바꾸거나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려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이지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위험이 다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물었다. 이미 민수를 보호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재훈이 머리를 긁적이며 한숨을 쉬었다. 이지은은 이 제스처가 그가 깊이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정우 형사님은 보안을 강화하라고 제안하셨어요. 집을 감시할 경찰관 몇 명을 배정할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외출할 때 더욱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재훈, 함께요. 이지은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재훈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지친 눈에 감사함이 역력했다. 당신들 두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일을 겪는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다음 며칠은 끊임없는 경계 상태로 지나갔다. 이지은은 특히 민수를 주시하며 아이가 절대 혼자 있지 않도록 항상 믿을 수 있는 어른의 시야 안에 있도록 했다. 수지는 집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고 새로운 경보 시스템과 카메라를 설치했다. 재훈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의 증언을 계속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겠다는 결심이 확고했다. 어느 오후 이지은이 정원에서 민수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 길 건너편에 낯선 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지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민수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침착하게 행동했다. 얘야, 이거 안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밖이 좀 추워지는 것 같아. 민수는 색칠하기에 열중한 채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은은 아이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문을 닫기 전 의심스러운 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민수를 안전하게 그의 방에 데려다 놓은 후 이지은은 재빨리 재훈과 수진에게 의심스러운 차에 대해 알렸다. 확실해요?
재훈이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채로 물었다. 우리를 보호하도록 배정된 경찰관들 중 한 명이 아니었나요? 이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경찰관들의 차를 알아요. 이건 달랐어요. 그리고 그 남자, 그에게서 뭔가 소름 돋는 게 있었어요. 수진이 창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차가 없어졌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정우 형사님께 전화해야겠어요. 재훈이 결심한 듯 전화기를 꺼냈다. 보안을 강화해야 해요. 재훈이 형사와 통화하는 동안 이지은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을 나눴다. 다음 날들은 긴장과 겉보기에 정상적인 일상이 뒤섞인 채 지나갔다. 경찰은 김저택 주변의 감시를 강화했고 재훈은 추가로 사설 경비원을 고용했다. 이지은은 항상 경계 상태를 유지하며 위험의 징후를 찾았다. 어느 날 밤 이지은이 민수를 재우려고 할 때 아이가 놀라운 질문을 했다. 이지은 씨, 우리 집 주변에 왜 경찰이 그렇게 많아요? 이지은은 가슴이 아파왔다. 그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수가 변화를 눈치챘던 것이다. 민수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때로는 어른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법정에서 네 아빠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약간의 추가 도움이 필요해. 민수가 걱정스러운 큰 갈색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위험해요? 이지은은 아이를 꼭 안았다. 아니, 얘야, 우리는 안전해. 우리 모두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 아빠, 엄마, 나, 그리고 모든 경찰관들 걱정할 필요 없어. 그녀의 말이 민수를 안심시켰지만 이지은은 아이에게 완전히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민수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주요 책임 중 하나라고 스스로를 상기시켰다. 다음 날 재판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훈은 최종 증언을 했고 법정에서 최상우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이지은과 수진은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며 전화를 주시했다. 마침내 재훈의 전화가 왔을 때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끝났어. 재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렸어. 상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그들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지은을 껴안았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마침내 끝났네요. 하지만 이지은은 불안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더 위험한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두려움은 그날 밤 현실이 되었다. 재훈이 집에 돌아왔고 가족은 특별한 저녁 식사로 재판의 종결을 축하하고 있었다. 민수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새 어른은 식당에서 몇 주간의 긴장 끝에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무슨 일이죠? 수진이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군가가 대답하기도 전에 집 어딘가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들어왔어. 재훈이 외쳤다. 빨리 안전실로. 이지은은 공포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민수! 그녀가 외쳤다. 민수를 데리러 가야 해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지은은 어둠 속에서 계단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무거운 발소리와 남자들의 목소리가 명령을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민수의 방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렸다. 아이는 침대 옆에 서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크고 겁에 질려 있었다. 이지은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슨 일이에요? 쉿, 얘야. 이지은이 대답하며 그를 팔에 안았다. 괜찮을 거야. 우리 게임을 할 거야. 알겠지? 아주 조용히 있다가 숨을 거야. 이지은은 민수를 옷장으로 데려갔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들 뒤로 문을 닫았다. 그들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앉았고 이지은은 민수를 꼭 아는 차의 귓가에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발소리가 방으로 다가왔다. 이지은은 숨을 멈추고 조용히 기적을 빌었다.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치는 소리와 싸움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이지은은 안도의 물결을 느꼈다. 도움이 도착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안도감은 총성과 더 많은 고함, 그리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자 곧 사라졌다. 이지은, 민수야. 재훈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들렸다. 여기에요.
이지은이 소리쳤다. 민수를 여전히 팔에 안은 채 옷장에서 나왔다. 우리 여기 있어요. 재훈이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수진과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바로 뒤를 따랐다. 순식간에 민수는 부모의 팔에 안겼고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이지은은 안도와 피로가 뒤섞인 감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재앙에 아주 가까이 갔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찬 침입자들을 데리고 나가는 동안 하정우 형사가 가족에게 다가왔다. 상우의 조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유로운 멤버들이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마지막 필사의 시도였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실제로 위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이지은에게로 돌아서서 그녀를 가족의 봉에 포함시키기 위해 팔을 벌렸다. 고마워요. 그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다. 민수를 지켜주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지은은 포옹에 동참하며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마침내 몇 달간의 두려움과 불확실성 끝에 정말로 끝난 것 같았다. 가족은 안전했고 하나로 뭉쳤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방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이지은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제 이곳이 그녀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김 가족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재훈은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데 전념했고 수지는 지역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민수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이지은은 아동 심리학 공부를 계속하면서도 가족의 중요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닌 김가족의 진정한 구성원이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가족들이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재훈이 갑자기 말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거의 알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봐요.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지은, 당신은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어 주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지은은 감동으로 눈물이 고였다. 저도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제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 이지은을 꼭 안았다. 이지은 누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 줄 거죠? 이지은은 아이를 안아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민수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들은 그렇게 함께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나누었다. 과거의 어둠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앞으로의 길은 밝고 희망찬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은은 자신이 찾은 이 특별한 가족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함께 극복한 어려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김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은, 재훈, 수진, 그리고 민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서 그 미래를 함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